자, 일단 지금 윤통이 미친 듯이 원전에 미쳐가지고 원전에 올인을 하겠다고 좀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창원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생산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이후 원전 산업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작가님 성대모사 좀 해주세요. 마지막 문단인데요. 지금 여기 원전 업체는 전시입니다.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서 폐허가 된 전쟁터죠. 비상한 각오로 무엇보다도 일감, 선반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네. 그렇지 않으면 원전업계 못 살린다. 엄마야.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이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전을 하면서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버리래. 뭐 어쩌자는 폭발시키자는 거야. 안전에 상관없이 막 돌리래, 지금. 아니 핵발전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아니 어떻게 이걸 안전을 중시하는 게 이게 관료적 사고래 또. 그러니까.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아니 안전을 중시하면 관료적 사고래. 이게 이어지나 이게? 아니, 탈원전 같은 바보 짓을 해갖고, 진짜. 대한민국을 말아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탈원전을 해갖고 도대체 전기가 모질하기를 했어. 우리나라 산업발전이 모질하기를 했어. 탈원전 업계가 폭망하기를 했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런 부작용은 없었어요. 오히려 석탄하고 원전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용을 늘리면서 경제 효과도 얻은 거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의존 비율을 정말 절묘하게 25로 잘 쪼갰습니다. 원전 화력, 수력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전력 예비율 10% 이하로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발전소를 돌리지 않으면서도 그걸 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갖고 느닷없이 대통령만 방향으로 전기가 부족하대. 한전이 건망한데 그 전기료를 50% 이상 올려야 된다는 거야. 한덕수 총리가 또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왜 지금 와갖고 잘 알지도 못하는, 반도체도 잘 모르는 얘가 반도체하고 원전에다 이렇게 거품을 무냐는 거지. 누구 만난 거야. 만나서 얘기한 거지. 원자력 사업 이렇게 키워주면 어느 정도 오를 거고, 자, 이렇게, 뒤로, 좋아하시는 양주 상자 보내드릴게요. 라고 모종의 사전에 입이 맞은 거예요. 그럼 이걸 티 안 나게 밑에 사람 시켜서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뒤에서 전문적인 그 부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한 거다라는 거 티가 내고 싶으니까 립 서비스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아니, 모든 관계부처, 모든 행정부처 19개가 전부 다 반도체로 공부하라잖아. 심지어 법무부도 예외가 아니래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 인력을 늘리라 그러니까 교육부 차관이 하고, 그거 곤란합니다. 입학 정원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임의적으로 반도체 쪽 사람만 이렇게 늘리겠습니까? 그럼 교육부를 없애줄까? 없애버리고 내 맘대로 할까? 이게 지금 우리 국무회에 돌아가고 있는 지경인 거야. 그래서 야, 반도체는 재용이가 돈 많이 줬나 보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제는 원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원전을 잘 만들어서 수익을 높이자가 아니라 안전을 중요하지 말고 관료적 사기를 벌이지 말고 과감하게 해달라는 거야. 과감하게 운영을. 이건 진짜 다 죽는데 진짜. 이거 다 죽자는 소리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 나라 망하자는 소리입니다. 이거 원전 진짜 고리원전 지금 다시 한번 사고 나서 멈춰놓은 거 다시 재가동하다가 진짜 한번 터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끝이에요. 부산 기장 경제는 끝장인 거야. 이제 와서 부산이 살짝 쫄았나 봐요. 부산일보가 사설을 하나 써냈습니다. 네, 원전 생태계 구축도 좋고 수출도 좋은데 핵 폐기장이 빠진 원전 정책은 아무리 풍성해도 변죽만 울릴 뿐이라면서 현 정부의 원전 살리기를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준위 핵 폐기장이 없습니다. 즉 폐연료봉을 비롯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발전소 옆에 있는 수조의 임시 보관, 이게 물에다가 담궈 놓는 임시 보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안에 그 가건물 안에 쌓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폐기물들을. 이 쌓아놓고 있는 폐기물의 규모가 몇천 톤에 달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폐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폐기물들은 최소 10만 년 이상 안정적으로 파묻을 수 있는 데다가 폐기장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걸 갖다가 경주에 있는 저준위 방사능 폐기장을 좀 더 확장해서 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주가 단층대 위에 지어진 게 확인됐잖아. 지진 나면은 바로 끝이야. 쪼개져 버릴 위치에 있는 걸 끝이야,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울진 지역에 있는 그 부지에다가 그 부지 안에다가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폐기물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원전 옆에다가 땅을 파갖고 폐기물 창고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거기다 계속 담으라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처리장을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만들겠다는 건데, 나는 궁금한 게 이거 어디다 만들 건데, 핵발전소? 그리고 폐기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부산도 거의 꽉 찼어요. 어디다가 더 할 거야? 이거 도시들이 가만히 있을까? 어디서도 안 받아줄 거야. 아크로비스타에 받아줄래? 안 할 거잖아. 그 지지율 높은 강남이나 이런 데다가 해보라 그래 봐봐. 진짜 딴 건 몰라도 핵 폐기물 온다 그러면 다 싫다 그럴걸? 당연하죠. 그래놓고 안전이 무슨 관료적 사고라고? 아이고. 사실 참. 이게 대북 경협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 핵 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 10만 년 이상 동안 지진이나 외부의 지하수 누출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지역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역 안에는 사실 그런 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북한의 산지에 있는 폐철광이에요. 거기다가. 네. 그러면 그건 만일의 사태에 폭발이나 누출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집안이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다 저장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그 보상금 좀 주고 폐기된 폐철광 찾아가지고 그거 좀 깊이 파갖고 거기다 파묻는 게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야. 아니면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한테 돈 주고 수출을 하든가. 그거는 좀 비인도적인가? 너무 폭탄 돌리기. 근데 그걸 너무 캐나다가 그걸 한대잖아. 일본 거 받는대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럼 우리가 일본이랑 경정권이 친하니까 캐나다 쪽에다가 하든가 그러면. 아무튼 전 세계가 이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걸 확장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히 석열이 지지율 높은 곳에 지어야죠. 수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장소는 아크로비스타 지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산일보도 뭐라고 썼냐면 핵 폐기물이 갈 데가 없어 원전 소재지인 부울경에 그대로 쌓이고 있고, 그렇지. 이마저 저장 용량이 이미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수영장에 더 조밀하게 넣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폐기장을 더 깊이 파갖고 파묻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왕 베린 몸이니까. 이왕 부울경 베렸으니까 그렇지. 부울경에 계속 쌓자. 그러니까 그 부지에다 계속 쌓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안 거예요. 된다니까. 난 진짜 공식적으로 아크로비스타 얼마나 강남에 지었으니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제일 튼튼하게 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기가 한번 무너졌던 적도 있는 역사를 가진 곳이고 그 땅이 그러하니 저는 거기 지하가 진짜 좋다.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야, 거기 지역 개발 잘 된다. 아이언돔도 들어와야지. 사드도 들어와야지. 이제 핵 폐기장까지 들어와야 되네. 발전소랑 같이. 그렇지. 발전소 스마트 원자라고 같이 가야 되네. 지금 우리가 이 동의하는 방식대로 지금 원전 사업을 대외적으로 확대하잖아요. 그럼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이랑 똑같이 돼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무슨 건국 이래 최고의 해외 수주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한테 차관 빌려주고, 야,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아랍에미레이트한테 차관을 빌려줘? 그 돈 많은 나라예요. 돈을 빌려주고 그걸로 해갖고 우리가 지어주고
우리가 운영을 해줘야 돼요. 50년 동안은. 연장하면 더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심지어 경비까지 서줘요.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갖고 경비 서주고 있어요. 그런데다 더 결정적인 거, 핵 폐기물은 우리가 갖고 들어와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대한민국 원전 개발 조건. 이건 뭐 이 조건으로 하면 누가 안 하겠어? 서로 다 한다고 하겠지? 이 조건이면 북한도 우리도 해주라. 음. 같은 문제인데 우리부터 해주라. 이럴 것 같은데요. 아휴, 아무튼 이런 얘기가 돌아가는 게 이게 결국은 이번 정권 하에서 윤석열의 지갑은 서울대 동문이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하고 원전 사업 쪽에서 이미 일종의 딜이 됐다는 거야. 건의는 문화 사업하고 게임 산업이 이미 딜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패션과 무속 산업, K-뷰티까지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K-뷰티는 뭔가요? 성형이죠. 한국 최고의 손기술. 그냥 비포 애프터만 보여주면 그냥 바로 나오지. 우리 이 김건희 여사님의 고등학교 사진이랑 현재 사진이랑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는 국모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선전을 하면 얼마나 많은 세계의 셀럽들이 황골 팬티지 뭐. 이게 하겠다고 아니에요. 오겠습니까? 안 먹혀요. 사람들은 동일 인물일 리가 없다라고 믿을 거예요. 아예 안 믿는다. 와, K 사기네, K 사기. 진짜 안 믿을 거예요. 동일 인물일 리가 없다. 우리가 봐도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동일 인물이 맞는지. 게다가 그러면 좋다. 일단. 근데 성형 수술을 하는 게 우리가 예뻐지려고 돈 들이고 아픔을 참는 거 아니야? 예뻐져야죠. 그게 예뻐져야 되잖아. 네. 달라지는 게 핵심이 아니고 예뻐져야 되는 건데 그게 팔리겠냐고. 에이, 모델 안 되겠네. 그러니까 네. 그 일단 사람은- 동일 인물일 리가 없다라는 의구심과 함께 아유 돈 들이고 고통받았는데 안 예뻐지면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K 무식의 중심지는 이제 하동이 되는 거야? 하동이 되는 거고 K 뷰티의 중심은 청담동이 되는 거고요. 아. 아우 머리야.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그걸 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EU에서 갑자기 이제 원전 가스의 텍소노미 배제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하고 있죠. 거봐라!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 그린 아니야. 텍소노미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린 텍소노미가 이제 뭔가 친환경 분류 체계를 해두는 건데 이게 친환경적이다 싶으면은 이 텍소노미로 포함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원전과 천연가스를 유엔 연합 집행부에서 지난 2월에는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결의안으로 안 된다, 포함하면 안 된다고 뒤집어 버린 거죠. 왜냐면 지금 그 그린 에너지 갖고 유럽이 뭐 2035년이면은 화석연료 제로 상태를 만든다 그래서 열심히 갔잖아.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가스를 끊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 이게 다 개사기였던 거야. 결국은 이게 이제 난방비도 난방비지만 결국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화력 발전의 영향력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였죠. 근데 처음엔 프랑스가 이제 원전 대국으로서 이 정책에 굉장히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원전을 많이 줄였거든요. 독일도 원전을 세워가고 있는 입장이 있는데 러시아가 저지랄하니까 이거 다시 돌려야 되겠다 싶은 거야, 얘네들도. 그래서 신규 건설이나 재가동을 염두에 둔 차원에서 그동안의 제재를 풀려고 EU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의회가. 근데 이제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유엔에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EU는 풀고 싶은데, 유엔에서 EU한테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EU는 지금 이제 배가 고프고 전기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면 2, 3년이라도 지금 있는 상황이 극복될 때까지라도 세워놓은 발전소라도 돌리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재가동은 어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U 텍소노미가 뭐냐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친환경 재생에너지 속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은 유럽 전체에서는 이거를 빼야 된다예요. 당연히 친환경 아니니까 빼야 된다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에너지 발전 방식에 있어서 전체 비율로 보면은 핵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입니다. 아, 그렇게 높아요? 네, 아직 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양아치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독일은 사실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나라가 제가 봤을 땐 독일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EU 전체에서 이거 원전지 우리 줄여야 되고 채널가스 줄여야 되고 이 얘기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프랑스 마크롱이 비토를 놔요. 마크롱은 원전주의자입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만 그래? 이러면서 우리만 쓰레기야? 이러면서 유럽 내에 핵발전 비율이 높은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동유럽 국가들 그 나라들은 핵발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걔들한테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신경을 돌릴 경제력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 10개 이상 모아가지고 프랑스가 딱 앞장서가지고 EU를 목줄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이것 봐, 이것 봐. 이래도 안 된다고 할까? 왜? EU 텍소노미에 포함이 돼야지만 EU 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얘들이 얼마나 쓰레기냐면은 원전을 가지고 자신들 원전을 돌리는데 EU 지원금 받아가면서 돌리겠다라고 이거 포함시켜라고 깡패짓을 한 거예요. 결국 EU가 주는 돈으로 원전을 돌려서 우리가 전기를 풍족하게 나눠 쓰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독일이 결사반대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이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돌아선 나라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단계로 EU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좋다. 이거 포함할지 말지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할 텐데 조건이 있다. 핵발전 좋아. 근데 자, 이 핵발전과 관련해가지고 이 핵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봉인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계획서가 통과가 돼야지, 승인이 돼야지만 포함시켜 줄 거야 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핵발전 기술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이걸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합니다. 일단 이 기술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어느 지역에서는 이걸 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 비토해요. 아니 왜 우리 지역에 싫은데 지금 다 그 난리가 치니까 어느 나라도 EU가 요구한 그 조건, 그 계획서를 제출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유럽 의회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데는 마크롱이 재선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마크롱의 힘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크롱 정치 생명 끝났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왜? 지금 그 프랑스 총선에서 마크롱의 정당이 과반을 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이 어떻게든 마크롱의 정책에 몽땅 다 제동을 걸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크롱은 그 어떤 것도 지난 1기 5년간 자기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것처럼 지금 다시 자신의 국정 운영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도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그전에는 마크롱이 깡패처럼 나라들 끌고 와가지고 대장처럼 유럽을 쥐고 흔들었는데 이제는 마크롱 끈이 떨어졌다라는 거 판단이 섰던 거예요. 결론을 말하자면 프랑스가 양아치 짓을 해갖고 유럽 내 원전이나 석탄 연료 사용을 재개를 해보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움직임이 이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포기한 거야, 원전 복귀를.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주도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겠다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지. 아이고. 지금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바보야. 윤석열 저만 똑똑하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강행해 나가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결국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얘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테라파워, 우리 게이츠 형님이 갖고 계신 테라파워가 손을 잡고 지금 앞으로 있는 새로운 원전 계획을 그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역시도
안전성이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기술인 거고요. 그 기술의 실증을 우리나라에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후쿠시마 3, 4호기에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사고가 난 거예요. 쓰나미 때문에. 1, 2호기를 셧다운을 못 시킨 이유가 3, 4호기에 들어가 있는 원자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 자체가 새로운 합성 연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라늄하고 프로토늄 재생하는 걸 섞어갖고 쓰던 그 실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셧다운을 못 시킨 거야. 수상이 셧다운 시키라고 했는데 안 돼요. 이거는 헬스팅하우스 거라서 못 건드려요. 그러는 바람에 이틀을 기다리다가 지금 일본이 이 꼴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 짓거리를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12년 만에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냅두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대통령의 의지고 언론이 이거를 빨아준다고 해갖고 이걸 이대로 두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정말 나라 큰일 나게 된 상황이에요. 아유 뭐 그렇게 끌어내리는 거 시간 걸리고 힘들고 막 그러면은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 저는 그냥 쉽게 가고 싶어요. 솔직히 쉽게 가고 싶습니다. 네. 난 어렵게 안 가고 싶네. 일단 당대표 바꿔놓고 쉽게 갑시다. 자.